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네. 오늘 새벽에 출근할 때 택시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좀 놀란 마음으로 출근을 했는데 네. 오늘 길이 많이 미끄럽기 때문에 외출하시는 분들 조심히 출근하시길 바라겠고요. 간밤 뉴욕 증시는 하락세를 3일 연속으로 이어갔습니다. FOMC 의사록과 엔비디아의 실적에 좀 주목을 했었죠.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더 잘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간외에서는 6%를 넘어서 지금 8%가량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강한 실적을 확인했고 AI 붐에 대한 기대를 다시 한번 자극했습니다. 시간의 급등, AI 반도체 종목군들 오늘 어떻게 진행될지 너무나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이에 대한 전략 잠시 후에 다뤄볼 거고요. 시장의 이슈들 같이 정리해 가시죠. 자, 어제 시장부터 차분하게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과 FOMC 의사록을 좀 기다리면서 시장이 심심했던 걸까요? 자금이 정말 정신없이 돌아다녔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차분하게 지수로는 약보합 마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100조의 발처럼 굉장히 분주한 종목들의 변동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은 하나씩 소식을 점검해 보죠. 그 전 거래일 미국장이 하락했고 의사록이나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대기 모드에 들어가 있었죠. 다만 중국에서 그 전날에 LPR 금리 5년물 25bp 인하했던 것을 새롭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화권 증시 흐름이 상당히 좋았죠. 이것이 그래도 긍정적이었던 요인이었고 미국장 하락과 엔비디아에 대한 불안감 등이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조금 보합권의 움직임을 나타냈죠. 코스피는 장 막판에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약보합이고요. 코스닥은 장 막판에 하락으로 전환하는 흐름 0.2% 밀려냈습니다. 이벤트 대기 모드에 들어갔고 코스피는 2월 중 가장 거래 대금이 낮았던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테슬라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종목군들의 강세는 상당히 반갑기도 했죠. 제가 제목을 혼돈의 순환매라고 적어놨는데 이슈 보시죠. 초전도체 급변동, 신성델타가 25% 급등하다가 18%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MSCI 편입 후보군의 변동도 엔캠, 두산로보, HD 현대일렉 등의 하락으로 나타났고요. 저 PBR 쪽은 각계전투였습니다. 삼성생명은 이슈가 있어 올랐으나 현대차, KB금융 등은 떨어졌죠. 중국의 LPR 서프라이즈에 반영하면서 FNF, 삼양식품, 실리콘2 이러니까 중국발 영향이 있는 중국 소비단의 종목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세계 유망 기술에 대해 로봇 이야기를 또 꺼냈어요. 그래서 삼익THK, 해성TPC, LIG 넥스원 등의 종목 올랐고요. 소아당뇨 혈당 측정기 건보 지원 조기 시행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아이센스가 장중부터 시간외까지 강세였습니다. 그 밖에 어제 AI 신약, 바이오 쪽 종목군들 매드팩토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참 어지러웠어요. 지금 시장을 보면서 느낀 바를 정리해 봤습니다. 강한 주도주가 없고 전체를 들어 올릴 만한 아주 강한 수급이 지속되지 못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온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섹터가 각계전투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내에서도 특정 부는 잘 나가고 특정 부는 부진하고 이런 식으로 섹터 내에서도 전혀 다른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 가운데서 시장의 수급이 쏠리는 건 대장주거나 아니면 뉴페이스 종목이거나 아니면 소외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섹터에 투자를 해도 수익 결과가 너무나 천차만별로 진행되는 최근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뉴스에 민감하고요. 자금은 빠르게 이동합니다. 내가 투자한 종목에 대해 확신 갖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 쉽게 자금을 빼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섹터 내 각계전투로 봤을 때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제 2차 전지는 그래도 반등을 보이긴 했는데 반등한 종목군들의 성격을 살펴보면 소외주였습니다. 며칠 전이었죠. 2월 15일 삼성, SDI, LG 엔솔, SK 이노 등이
설비 투자를 늘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고 그럴 경우 장비주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어제장에서는 장비주 괜찮았습니다. D&T, 윤성 FNC 10% 이상씩 급등했고요. PNT나 하나기술 등의 종목도 강세 흐름 나타냈죠. D&T는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1월부터 좀 상승 흐름을 기록하면서 어제는 강한 장대 양봉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LFP 어제 한 증권사의 보고서가 아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랜만에 LFP 이야기가 나왔어요. 리튬이온 배터리의 한 종류로서 양극할 물질로 리튬 인산철을 쓰는 LFP 배터리 한계가 있었죠. 낮은 에너지 밀도로 주행거리에 한계가 있었고 저온에서 성능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발열 부분에서 조금 강한 흐름을 나타냈죠. 과거에 주목받긴 했었는데 각종 한계로 인해서 시장에서 살짝 관심이 멀어지던 찰나 최근 들어서 LFP 배터리 관련한 기술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LFP 배터리를 채택하는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보고서가 등장을 했어요. LFP 배터리 기술 방향 중에 CNT와 실리콘 응급제 등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실리콘 응급제는 CNT 도전제를 자극하기 마련이고요. 어제 CNT 쪽에서 나노신소재, JU가 급등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나노신소재 무려 28%나 올랐죠. 유한타증권에서 이 나노신소재 상승 여력이 150% 정도 있다라고 한 점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고요. JU에 대해서는 LFP 수요 확대의 국내 최대 수혜주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장비주나 CNT 쪽이나 아니면 최근에 이슈가 됐던 4680 원통 배터리 LG 엔솔이 자극하면서 TCC 스틸이 4거래 연속해서 올라가는 등 한동안은 조금 잠잠했던 분야에서 상승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전구체 쪽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섹터 내에서도 소외주를 보던가 아니면 섹터 내에서 특정 대장주, 지난번엔 엔캠이 됐었겠죠. 물론 2차 전지로 간 것은 아니고 수급의 힘으로 간 거긴 하지만요. 이런 식으로 섹터 내에서 선택지를 보실 때 시장의 성격을 잘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섹터 내 소외주, 섹터 내 대장주가 아니라 섹터 내 뉴페이스를 주목하는 흐름이 최근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어제 다행히도 이 소식을 잘 짚었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범용인공지능 컴퓨팅 랩 조직을 신설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네페스 아크가 이 뉴로모픽 인공지능 칩 테스트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보고서를 3분기에 내용이 있었다 이렇게 전달을 드렸었죠. 어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페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NCN 등 관련주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요. 시간 외에서 이 뉴로모픽에 대한 종목 관심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넥스트칩, NCN, 에이징랜드 등도 강세였죠. 여러 가지 이슈 속에 이런 AI 칩 그 내부에서 계속 이제 세분화되는 흐름이 나오고요. 뉴스에 따라 굉장히 민감하게 종목 잡기에 시장은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이었네요. 삼성도 반도체 패키징에 MUF를 도입한다라는 소식을 전달드렸습니다. SK하이닉스가 쓰고 있는 이 몰디드 언더필 소재를 도입하는 걸 검토 중이다. 특정 장비를 가지고 오는 것에서 이제 그런 추론 기사 등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응을 보인 건 시그네틱스 어제 20% 급등으로 이 이슈에 조금 시간차를 두고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ARM과 협력을 확대한다라는 뉴스 등이 결국 어제 장에서 AI 반도체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조금의 새로운 종목군들로 시장의 관심이 이동했던 하루였습니다. 자, 이런 시세가 과연 지속될까 많이들 긴장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밤사이 들려온 뉴욕장은 기대 이상이었죠. 하나씩 들어가 보죠. 물론 FOMC 의사록은 그리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작년에도 2월 23일로 기억하는데 FOMC 의사록 공개 내용 전해드렸고 엔비디아 실적도 그날 같이 나왔었습니다. 그날과 어찌 보면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네요. 강도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막 50bp 인상 얘기 나오고 뉴욕 연은 총재가 고금리 계속 몇 년 지속해야 돼 이런 얘기를 꺼내놨었는데 그것에 비하면 지금은 완화된 수준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조금 앞당길 수 있는 키를 내놓길 바랬는데 그러진 못했습니다. 정책금리 정점 도달 가능성이 높다라는 연준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고 지정학적 위험이나 임금 상승은 인플레 상방 요인이다. 그리고 금리 인하 전에 인플레 2%더 진전돼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 위원들은 빠른 금리 인하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등이 있었습니다. 결국 의사록 공개가 되던 순간에 보시면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면서 올라갔고요. 뉴욕장이 쏙 내려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6월 동결 가능성도 더 올라갔어요. 아직까지 무게가 실린 건 6월 인하 가능성에 더 훨씬 많은 퍼센테이지가 가 있지만 동결 가능성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점은 금리 내리긴 내릴 건데 그 시점이 계속 3월이었다, 5월이었다, 6월이었다 이렇게 좀 늦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조금씩 시기가 뒤로 밀리면서 이제 프로젝트상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훨씬 유리한 섹터들은 다소 부담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자, 다만 뉴욕장은 그래도 장 막판에 낙폭을 축소하면서 다우와 S&P 500, 에너지, 금융주 중심의 강세 흐름 나타났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대기로 나스닥은 사흘째 하락했고요. FOMC 의사록은 조기 금리 인하 우려가 반영되면서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약간 나오면서 인하 기대감이 줄은 거죠. 그러면서 국채금리가 올라갔고요. 시장에서는 나스닥 중심의 압박을 좀 받았습니다. 막판 저점 매수가 유입되며 에너지 금융주 강세로 다우와 S&P 500은 그래도 올라섰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최근에 조금씩 변화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양책에 대한 것도 생각보다 세게 써주기도 하고요. 중국 기업이익 보장을 위해서 민간경제발전법을 준비한다 등의 내용이 전달됩니다. 미국이 이제 흔들릴 때 중국이 또 모멘텀이 돼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요. 미국은 흔들릴지언정 엔비디아는 흔들리지 않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장중에는 2% 넘게 빠졌습니다. 상승 부담감과 실적을 앞둔 경계감도 있었고 뭐 UBS부터 HSBC 막 여기저기서 조금 불안의 목소리를 그 전부터 내기도 했었죠. 그런데 4% 넘게 빠지다가 낙폭을 축소해서 2%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결국 시간외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시간외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솔라이지는 실적 부진했고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되자 실망감에 태양광 쪽 종목이다 보니 12% 급락으로 거래 마쳤고요. 팔로알토 많이 빠졌습니다. 28%나 급락했는데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가이던스가 부진했습니다. 보안 쪽 종목군들이 어제 시간외에서 같이 막 밀리는 모습도 나타났던 이유기도 하죠. 엔비디아가 강세 흐름을 기록하니까 장 마감 이후에 AI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미국에서 덩달아 시간의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장중의 흐름이니까요. 엔비디아는 떨어졌고 금융과 에너지 쪽의 흐름이 좋았고 이것은 결국 다우와 S&P 500을 올렸던 거겠죠. 다만 지금 시장의 관심은 시간 외로 쏠려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보면서 와, 클래스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AI 붐을 엔비디아가 확실히 보여줬고요. 역시 큰형님다운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EPS 예상 상회했죠. 매출도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특히나 데이터 센터 부분 같은 경우는 YOY 기준으로 400% 이상 으로 컨센을 또 크게 웃도는 모습이 나타났죠. 총 매출 같은 경우 HVAC 등 이 주력칩 판매 호조로 전년 동기 대비 270% 증가였습니다.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했으나 그보다 더 좋았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가이던스 또한 시장의 예상을 크게 상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이에 환호하는 모습 드러냈고요. 눈에 띄는 것은 구글과 협업할 때 구글 AI 젠마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이 구글의 TPU가 아닌 엔비디아의 GPU로 구축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확실히 AI 쪽에서는 엔비디아 인프라가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국가, 산업, 기업 불문하고 전 세계적으로 GPU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이번 실적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결국에는 시간외 10% 가까운 폭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오늘 사실 주력
국내장 가장 핫한 키가 될 것 같고요. 어제 시간 외에서 나온 뉴스 중에선 방위산업 이슈가 있었는데 살짝 짚어보죠. 2월 15일에 방위산업을 미 리포트에 어느 정도 넣어놔야 될까 고민된다라면서 브리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LIG 넥선 방산펀드 조성 이슈도 있었고 수은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5월 우주항공청 개청 혹은 그 밖의 개별 뉴스 등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무장하고 있고 지난해 국방 예산에 엄청난 돈 등이 투입이 됐었다. 이런 내용을 전해드렸었죠. 어제 한 가지 방산에 좀 크게 영향을 줄 만한 뉴스가 나왔죠. 국회 소위에서 한국수출입은행 자본금 한도 확대 10조 더 늘리는 것에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나름의 수건 바람이었던 수은법. 이제 29일 본회의 처리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미는 수출 금융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향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폴란드 무기 2차 수출 계약, 이 순 지원금의 제한이 조금 있어서 이것이 좌초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숨통이 조금 트일 수 있다라는 기대를 자극하죠. 물론 이것이 폴란드 정권 교체나 혹은 폴란드 측에서 어떤 제안을 낼지 몰라서 원활하게 성사되지 않을 여지도 있으나 지금은 방산 업체들의 수출 지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에서는 충분히 방위산업에는 긍정적인 힘을 가져다 줄 겁니다. 자, 이 순 자본금 확대법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이 최신 뉴스로 일단 앞에 놓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제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수출 데이터 등이 나오는데 이렇게 수출 데이터 등을 막 돌려보다 보니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위성통신 안테나 수출이 갑작스럽게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인텔리안테크의 미국향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제 눈에 띄어서 하나 넣어봤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스페이스X가 위성 프로그램 확장을 위해서 비밀리 팀을 꾸리고 있다 이런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실에서는 한미 국방 상호 조달 협정 연내 체결한다라는 뉴스가 어제 나오기도 했죠. 이렇게 어제 업데이트된 최신 방산 우주항공 뉴스였고요. 업황 모멘텀으로는 이겁니다. 과기부에서 우주 R&D 예산을 계속 늘리고 있고 국방부에서도 우주개발 예산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궤도 위성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재발사를 반복해야 돼요. 수명이 초소형 같은 경우 2년에서 3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시장이 활성화되고 뭔가 감시하고 정찰하고 아니면 자율주행, UAM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저궤도 위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멘텀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5월 우주항공청 공식 설립에 대한 기대 있고 이런 수은법 개정 이슈로 인해서 폴란드, 루마니아, 발트 3국 등의 수출 확대 역시나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기술 변화가 불러올 위성. 사실 처음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저궤도 위성의 역할이 좀 대두되기도 했었죠. 우크라이나가 통신망이 마비되자 일론 머스크가 저궤도 위성을 빌려줬던 이슈로 시장은 관심을 뒀었습니다. 정지궤도, 중궤도, 저궤도 점점 이쪽에서 일로 올수록 낮아지게 되는데 지상과 가까울수록 통신이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죠. 감시, 정찰, UAM, 우주정거장, 사물인터넷, 자유주행 이 모든 분야에서 저궤도 위성의 쓰임이 남다를 것이다 라는 기대를 시장은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몇 년간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감시나 정찰 부분에서 저궤도 위성의 쓰임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평입니다. 우주 관련 산업 밸류체인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었는데요. 인텔리안테크도 기대보다 못 갔었던 종목인데 이런 수출량 급증, 북미 수출 급증이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지켜봐야겠고요. 요즘에는 우주 방산이라고 했을 경우는 당연히 맨 앞단에 많은 분들이 한화를 꼽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등 같이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느 쪽으로 포트 압축을 해야 될지 진만쌤과 다시 한번 얘기 나눠가겠습니다. 박앵커의 연결고리는 여전히 테크뉴스 같습니다. IT 쪽 뉴스가 너무나 많죠. 삼성이 ASML에 7천억 원을 투자해서 6조 수익을 봤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과거 이걸로 수익 본다면 M&A에 쓰겠다 등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M&A나 혹은 AI 투자를 늘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메타 저커버그가 방한해서 이재용 회장과 만남을 추진한다라는 내용 어제 전해드렸었죠. 이쪽 역시나 AI 반도체를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이슈라던가 혹은 빅테크 혹은 글로벌 반도체 업체 간의 동맹 이슈나 거의 다 AI 반도체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가온칩스, AD테크, 에이징랜드, 코아시아, 넥스트칩 등등의 종목들, 하나마이크론까지도 같이 볼 수 있는 거고요. 메타와 삼성전자 간의 VR, MR 기기 동시 개발 논의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이번에 만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인데요. 물론 반대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미 퀄컴, 구글과 협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하지 않을 거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얘기가 거론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메타 관련한 종목군들 한번 체크만 해두시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광고 네트워크 부서 CEO가 소라, 이제 조만간 코파일럿과 통합을 할 거다. 물론 시간은 걸릴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이슈에 오늘 관심을 둘지 안 둘지 모르겠으나 관련주로는 이 정도 정리해봤고요. 어제 시간 외에서 또 원격 의료 관련한 종목들의 급등이 있었죠. 정부가 의사 이제 불법 집단 행동에 대한 구속 수사를 하고 환자 피해 때는 최고 수준의 형량을 내놓겠다.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서 이런 원격 의료 종목들 인성 정보는 상한가 부근이었네요. 9.7% 급등을 나타냈고 유비케어 역시나 강세였습니다. 어제 함정난 차장남이 분명히 이런 이슈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여지는 있으나 언제든지 또 이슈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전략을 짜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슈 잘 보시면서 이쪽은 좀 빠른 대응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이 좋았더니 저도 덩달아 기분 좋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전반적인 양봉의 흐름 나오길 바라면서 양봉 룩을 오늘 입어봤고요. 일정으로 봤을 때는 목요일 오늘 금통이 있고요. 엔비디아 실적은 괜찮았습니다. K웨더라는 종목의 신규 상장 예정돼 있죠. 내일에는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잉글로드랩 화장품 쪽과 조금 전 나눠봤던 하나그룹주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의 실적이 예정돼 있습니다. 일정으로 봤을 때는 화장품 괜찮죠. 실리콘2가 호실적의 급등 어제 20% 넘게 올랐고요. CN센터도 북미 수출이 좋았다라는 점 눈에 띄었습니다. 자, 잉글로드랩이 북미 매출이 굉장히 높은 업체다 보니까 북미 얘기 나올 때마다 좀 주목을 받는데 잉글로드랩의 모회사인 코스메카 코리아 어제 시간외에서 4% 올랐고요. 어제장에 이제 매일 K선크림을 바르는 미국인 이런 언론 보도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화장품 쪽도 한번 관심 두고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정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집중해 주실 섹터 뉴스 전해 주시죠. 네, 제약 바이오가 되겠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훈풍이 불어서 좀 더 브리핑을 할 때 자료가 많았으면 좋았겠다 싶었는데요. 이게 개별 종목별로 좀 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리 한번 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는 그동안 좀 부진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됐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고금리일 때 또 수혜주로 거론이 되는 쪽인데 지금은 워낙에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주요 종목들의 흐름이 좋진 않았습니다. 올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를 보면 그래도 8%가량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아직까지 다 하락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는 합병 이슈 때문에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었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12%가량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10% 정도 하락, 유한양행도 4% 정도의 하락률을 한 해 동안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비가 그치면 봄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밖에 날씨도 눈이 오고 비가 오듯이 봄은 언제 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정말 저PBR 관련주에게 매기가 많이 쏠렸었는데 제약 바이오주는 대표적인 고PBR입니다. 대부분 그렇거든요. 보유 자산 대비해서 시가총액의 비율이 좀 높고요. 일반적으로 제약주들은 PBR이 2배에서 4배 내외입니다. 거기다가 신약 개발의 가치 비중이 높다면 6배 이상까지 가거든요. 거기다가 현금이 있다면 신약 개발 투자에 우선을 하기 때문에 해외 제약사들 활발한 M&A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돈을 쓰다 보니 배당에 대한 매력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종목별로 주주 친화 정책의 강화 여부를 체크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가 대부분 고 PBR이다 얘기 드렸는데요. 저 PBR주를 찾으려면 그중에서도 지주사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지주사들도 일단은 PBR이 0.4에서 0.6배 내외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종목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증권가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봄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코스닥 제약지수가 통계상으로 봤을 때 3월에서 4월쯤에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면 더 가깝게 다가왔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아쉽고요. 그래도 학회나 신약 개발 등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다라는 측면은 긍정적으로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다려볼 이벤트들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얘기 드렸던 학회도 있고요. 논문 발표 같은 이벤트 집중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벤트 달력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2월부터 3월까지 주요 이벤트들 있습니다. 먼저 지나간 일정이에요. 2월 19일에 랭라자의 FDA 서류 검사실 소요 기간 이게 있었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이제 시점에 AAAI 학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26일 다음 주죠. APR 상장 예정이고 또 29일에는 셀트리온의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진펜트라 미국 출시일까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쪽 주목할 만한 이슈 있다. 이 부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지금은 당장의 제약바이오주가 오르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빅파마의 특허 완료 이슈나 IRA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금리 인하만 좀 확실시 된다면 이쪽은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이오 업계 이 글로벌 M&A 관련된 이슈 짚어볼 텐데요. 앞서 얘기 드렸듯이 현금이 많다면 또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이게 고금리 상황일 때는 더 많이 할 수가 있을 텐데 올해 1월에 글로벌 M&A가 8건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JP모건에 따라도 작년에 한 해 동안 M&A 규모가 전년 동기보다 15%가량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암 치료제 개발 기업을 인수하고 바이오 기업 인수하고 바이오테크 그리고 ADC 쪽이죠. 항체와 약물 접합체 이런 개발사들 인수를 하고요. 이러한 소식들이 하루 동안 마구 쏟아지더라고요. 천식 치료제 등등 여러 가지 분야 쪽의 기업들 인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국내에서도 오리온이 ADC의 강자인 레고캠 바이오를 5천억 원 규모에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고요. 이번에 오리온도 마찬가지로 바이오 쪽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사노피나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 이러한 쪽 인수 소식이 많이 전해졌다라는 부분에서 빅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제약바이오주들 국내에서 시세를 좀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매드팩토가 어제 상당히 강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세 잘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16%가량 상승했고 또 어제 출연하셨던 함 차장님의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이슈 속에 8% 가까이 올라갔고요. 구강약품 비롯해서 어제 신약개발 관련주들, 면역 항암제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외에 SK바이오팜, 유한양행, 한미약품 1%가량 상승세 보여줬고요. 나머지 쪽에서는 하락률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 거래에서 HLB 그룹주 종목들 일부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주가가 2% 내외로 하락하는 모습도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들은 한 번 섹터 다 같이 보기보다는 종목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 계속해서 강조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제약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들 이런 부분 전해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AI라는 모멘텀을 하나 더 더해보려고 합니다. AI를 활용해서 최근에 신약을 개발하는 쪽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데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고비용의 저효율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국내에서 이렇게 기업들이 AI 시스템 많이 구축을 했더라고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신약을 개발하는데 평균적으로 15년 그리고 돈은 3조 원 정도가 드는데 AI를 활용한다면 7년 그리고 6천억 원으로 이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AI 신약 글로벌 시장의 규모는 2027년에는 4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대웅제약, 한미약품, JW 중해제약 이러한 종목들 잘 보면 좋을지도 궁금하고 또 AI를 더한다면 의료기기 중에서 의료 AI 관련주도 볼 수가 있겠죠. 올해 들어서는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하락률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월 들어서 분위기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지난 금요일에도 진만쌤이 의료 AI주 뷰노와 코어라인 소프트 얘기 주셨던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볼 만한 게 있는지도 같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가 3, 4월에는 그래도 상승률이 괜찮았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 학회나 신약 개발에 대한 모멘텀 가져가면서 실적 발표 입주도 있고요. 곧 다가올 그들의 시간이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관심 가져볼 유망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보기입니다. 정책주들 지난주에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원격 의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민청 관련주 등등 얘기 드렸었는데 또 새로운 정책주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그리고 스마트팜 관련주로 거론되는 쪽인데요. 어제 장에서 또 좋은 시세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우듬지팜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에서 5%가량 추가로 더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린벨트가 국민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풀 수도 있다. 이 지방 토지 규제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된다라는 얘기하면서 농지 이용 규제 개선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또 새롭게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잠시 후에 시간이 된다면 이 질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이슈들 점검해 봤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영향권에 든 오늘장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 이슈 포함해서 각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진만쌤과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 이렇게 좀 설레는 것도 오랜만인 것 같아요. 엔비디아 실적 등의 영향인데 또 자사주 매입한다라는 소식까지 컨퍼런스 콜에서 전달이 되면서 시장의 관심도가 더욱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엔비디아 관련한 전략도 좋지만 국내에 이제 AI 반도체 쪽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관건입니다. 그동안 물려도 반도체에 물려라 계속 얘기하셨고 사실 물리지도 않았고요. AI 반도체 전략 주세요. 네, 엔비디아 실적 말씀드리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컨퍼런스 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안 좋을 것으로 예상했던 게 대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사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이틀 양 2거래일 정도 엔비디아 꽤나 한 7% 정도 하락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컨퍼런스 콜을 보니까 완전 초대박도 이런 대박이 아닌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주요 내용을 뜯어보면 중국향 매출을 제외하고도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에 거기다 가이던스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세계 우주 최고 기업임을 좀 알려주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다 추가로 신규 수요가 너무나 늘어나서 지금 이제 공급책을 어느 정도 완화를 공급책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셔서 더 많이 생산을 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엔비디아가 이제 99억 달러의 배당과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까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 거의 이제 지금 애프터장에 7% 정도 상승이 나오는데 지금 거래량이 거의 역대급으로 터지고 있는데 이제 본장까지 넘어가게 되면 거의 10% 이상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오히려 안 좋았고 이제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들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제한된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 지금 일단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고 중국향 매출을 제외하고도 이 정도 실적이면은 그냥 사실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정도의 좋은 컨퍼런스 콜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일단 국내 시장으로 돌려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은 그 중에서 데이터 센터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즉 우상향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KINX죠. 요 종목이 국내에서 데이터 센터 관련된 가장 큰 이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꽤나 좋은 조정폭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우호적인 국내 반도체 관련된 이슈들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상황에서 오늘부터 다시 옥석 가리기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다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그 안에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이 추가적으로 나올지는 한번 정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새로 나왔던 이슈들이 좀 많았는데 그런 종목들이 보통
시장에서는 매번 그랬듯이 새로운 섹터와 새로운 이슈에 조금 더 과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로 국내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데이터 센터 매출이 좀 유의미하게 늘어났다라는 그런 포인트에 맞춰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AI 반도체 관련한 탑픽은 지금 뭘로 꼽으세요? 반도체 쪽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면 사실 이제 하이닉스 향 매출을 좀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일단 저는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실적이 안 좋았죠. 그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면서 어느 정도 단기 낙폭이 있었던 종목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패키징 쪽을 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패키징 쪽 이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마이크론과 주성 엔지니어링을 좀 안전하게 끌고 가기 좋은 종목. 사실 이제 더 갔었어야 되는데 못 가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좀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검사 장비 쪽으로 좀 넘어가서 네. 이제 QIT나 이오테크닉스 같은 이제 검사 장비 쪽 이제 사실 두터워지면 두터워질 사실 엔비디아랑 사실 국내랑 별개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쪽에서 이제 검사 장비나 패키징 쪽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그쪽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에이징랜드가 조금 삼성향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네. 그 부분들이 오늘 불이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쪽으로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서 오늘 너무나 많은 테마가 양산이 되어 있고요. 그러네요. 이제 FOMC 의사록도 보면 사실 이제 안 좋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어차피 그냥 딱 똑같이 그 정도 시장의 분위기 정도로만 이야기 나오면서 그 정도 낙폭 정도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이제 들어오기 전에 어느 정도 외신 기사도 좀 지켜봤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이제 5월이나 6월 정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지켜보면 6월 정도에 지켜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기대감이 또 국내 시장에 반영될 가능성 지켜보시면서 오늘 어느 정도 긍정의 시각은 보여주지만 너무나 갭상했었던 부분들은 따라가기 좀 제한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옥석 가리기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나 큰 환호보다는 나쁘지 않고 앞으로 더 좋을 거다라고 이제 보시기 때문에 그 정도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 쪽 질문을 간략하게라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비안이 시간 외에서 10% 이상 급락하고 있어요. 실적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전기차 수요에 대한 좀 우려감을 드러내면서 감축 이야기도 또 꺼내놨기 때문입니다. 2차 전지 쪽 최근에 분위기가 뭐 대표 주자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각 분야별로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오늘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이슈 매기가 집중이 되면 이쪽에선 또 눌림이 나올까요? 네, 눌림이 나올 겁니다. 꽤나 심한 눌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전반적으로 제가 전기차 관련된 코멘트, 전기차 이제 2차 전지 쪽 코멘트를 드리는 게 기술적 이제 지수 쪽 반등이 나왔을 때 혹은 이제 반도체 쪽이 쉬어갈 때 네. 2차 전지 쪽이 수급을 꽤나 강하게 받을 거고 이 부분들이 지수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중간중간에 뭐 이제 포스코 이제 그룹 쪽은 에코프로 그룹 쪽 이제 LNF 같은 대형 양극재 업체들이 지수보다 훨씬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네. 지금은 테마성 이슈단 즉 이제 LFP 관련된 이야기, 전고체 배터리 혹은 중간중간에 나오는 리튬 이슈들만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오랜만에 장비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네. 그럼에도 장비주들의 시간은 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더 트레이딩할 수 있을 만한 구간들이 왔는데 오늘 완전 반도체 쪽에 수급 뺏길 것으로 전망이 네. 되고 초전도체도 오늘 쉬어가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쪽에 불반등해 보시면서 2차 전지는 바닥권에서 나오는 기술적 반등만 지켜보되 6월 정도까지 가서는 그때는 2차 전지 쪽의 시간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테마 섹터 내에서 이렇게 조금씩 반응을 보이는 거 트레이딩 관점 대응이고 2차 전지의 시간은 아직 조금 더 봄이 지난 이후로 생각해보자라고 얘기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쪽에 수급을 빼앗기는 것은 바이오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바이오도 최근에 나름 종목별로 각계 전투 흐름이 괜찮았었고 어제 매드팩토 이런 종목들 급등 흐름이 나왔어요. 어제 함정남 차장님 저희 시간에 와서 매드팩토 얘기 딱 하고 가셨는데 올라가더라고요. 네, 함정남 차장님 참 잘하십니다. 네. 그런데 네. 오늘 이제 뭐 금리 인하 기대감도 살짝 밀리는 느낌도 있고 또 이쪽에 수급 빼앗기면 바이오 어떻게 해요? 네, 이게 위상처럼 어제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아마 반도체 쪽 이쪽에 이런 이제 위상 같은 이제 색깔이 나올 네. 것 같긴 한데 바이오 쪽에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개별적 모멘텀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바이오들이 보통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이후에 흐름이 안 좋고요. 그 다음에 2월, 3월에 저점을
잡으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제 다 좋은 게 아니라 개별주 모멘텀이 굉장히 좀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안에 옥석 가리기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 안에서 당연히 여러분들은 탑픽을 궁금해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탑픽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면은 네. 두 종목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한양행입니다. 실적 관련된 모멘텀 그다음에 결국에는 다시 올 렉라자 관련된 모멘텀이 동반이 되면서 유한양행을 일단 우선적으로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너무나 이제 사실 종목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 이슈들을 다 다루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어서 이제 알테오덴이죠. 지금 이제 머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게 되고 어제도 꽤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즉 이제 지금은 돈이 몰리는 쪽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는 유한양행과 이제 알테오젠 두 종목을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다음에 HAB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 같아서 한 번씩 코멘트 드리면은 네. 약 10만 원 전까지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신약 관련된 기업들은 대주주 매도나 전환사채 관련된 이슈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만 조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신약 기업들은 새로울 게 없는데 매번 다시 돌아오는 이슈들 따라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이슈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쪽에 대해서 이제 그래도 살펴볼 내용들, 좋은 내용들 짚어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의할 점까지 언급 주셨으니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우주항공 방산 쪽으로 가겠습니다. 어제 기다렸던 수은법 관련한 이슈가 국회 소위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요것의 영향과 또 우주위성에 대한 관심도 증가, 내용 살펴주세요. 네, 그래도 좋은 이슈들이 나와서 전반적으로 흐름은 더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미 어느 정도 하단부에서 지지가 꽤나 강하게 올라가고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밀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결국에는 이제 뚜껑을 땄죠. 이제 위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냥 계속 수급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이라도 그냥 사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전반적으로 다 시세 분출이 가능한 시간 중에서 이제 현대 로템 정도는 이제 오늘 전일 종가 기준으로 봤었을 때 여전히 가장 큰 폭의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대 로템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달리는 말에 탈지 아니면은 달리기 직전에 말에 탈지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한번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월 4일 유망주이고요. 최근에 가장 좋은 시세를 또 우주항공 쪽에서는 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종목들 하나 에어로랑 현대 로템 각각의 전략에 맞춰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오늘 진마스픽이 생소하네요. 펄프 가격 꾸준한 증가로 포장 관련주 관심 갖자. 네, 이제 사실 아무도 관심 안 갖는 섹터라서 오늘 이거 괜히 가져왔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의외로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미 시세 분출한 종목도 꽤나 많고요. 이제 펄프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이제 골판지 쪽에서 계속 유의미한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한 번 정도 쉬어갈 때 테마 수급이 꽤나 강하게 몰릴 수 있고 이미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틈새 시장 공략으로 한번 가져와 봤고요. 대형 포장과 무림페이퍼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여러분들 왜 저런 섹터를 갖고 왔지? 지금 시장에서 완전 소외된 섹터인데 근데 이미 어느 정도 올라갈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섹터라서 여러분들이 가져와 봤고요.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서 이미 덜 올랐기 때문에 오늘 수급 뺏김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매수 찬스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종목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속도 내서 진만쌤 답변을 막 푸시하고 있는 게 이제 ASR에 있어서 그래요. 실리콘2 그동안 이쪽 뷰티 쪽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던 종목인데 어제 엄청난 급등을 기록했단 말이죠. 실리콘2 짧게 AS 한마디 주시죠. 네, 해냈습니다. 네, 해냈고요. 네, 실리콘트는 이제 영역 자체를 조금 더 위로 올려서 될 것 같습니다. 13,000원의 목표가를 제시를 드리고요. 어제 상승이 굉장히 유의미했고 마찬가지로 컨퍼런스 콜 IR 내용을 보면 24년도 내내 성장 둔화가 보여주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 나오는 거래량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5일선 위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13,000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드리면서 조금 더 지금 팔기에는 좀 아쉽다라는 그런 이야기, 주가 상승은 더 잘 나올 거다. 그만큼 힘이 잘 응축된 기업이기 때문에 여전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특히나 엔비디아 필두로 한 반도체에 대한 전략 집중적으로 다뤄봤고요. AS까지 채워봤습니다. 진만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